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엄영진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각 나라와 개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명숙, 임유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계화로 모든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라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환경 오염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류 전체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아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와 경제, 환경 재해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생각해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병들고 죽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의 문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세계의 문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아 문제, 그리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난민 문제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도 많지만 국내에서도 송전탑 설치 반대, 쓰레기 매립장 반대, 장애학교 설립 반대, 탈북민 학교 이전 반대 등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갈등의 문제 상황도 많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외에도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같이 온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화, 교육을 멈추게 할 정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 문제 상황인데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언론 보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 대처라는 그런 기사가 떴었는데요. 아마 지난 1년간 뉴스나 SNS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죠?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라는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증명되지 않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또 이런 약을 먹으면 치료 효과가 크다라는 말이 많이 돌아서 근데 함부로 약을 먹거나 또 잘못된 방법을 쓰면 오히려 생명에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작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든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허위 정보도 있어서 혼란을 조장하거나 개인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경우는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러한 미디어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디어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가 정확한 곳에 자료를 이용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코로나 문제와 같은 진행적인 뉴스는 사실 정보의 최신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을 하는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치료와 관련돼서는 임상 실험이라든지 통계 수치 등 과학적인 근거로 증명된 내용의 뉴스나 보도를 확인하여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아무래도 부자인 나라들이 백신을 먼저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까 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본이 많은 강대국들과 제약회사들이 협상하기도 좋고 좋은 백신을 살 수 있는 돈도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이나 영국 등 강대국들이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하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구입할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사는 것이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독점이 된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안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PMI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PMI 토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는 플러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장점은 무엇인가,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고요. M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손해, 단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I는 interesting, 이 문제를 통해서 장단점을 살펴본 후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아니면 improvement,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입니다. 찬반 토론보다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과 타협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이것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러면 P, 나라별로 자유롭게 구입할 때에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은 백신을 만든 국가에서는 그만큼 돈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만든 국가 또는 백신을 만들 때 선계약을 통해서 개발 과정에 돈을 투자한 나라가 백신을 먼저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사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나라가 구입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팔지 않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되도록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개발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장점을 살펴봤는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량 구매가 가능한 부유국이나 강대국 등이 제약회사와 협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자인 나라, 강대국인 나라만 구입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실 한 나라에서만 백신이나 치료제로 전염이 없어진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서 계속 감염병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로 언제든지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독점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루 판매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코로나19로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못 구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나 인권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과 함께 단점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흥미롭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을지를 한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들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감염병이라는 것이 한 나라만 없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한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투입되어야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공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문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분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WHO나 UN 같은 기구에서 일정량을 가난한 나라나 작은 나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과 PMI 토론으로 백신과 치료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 여러분도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PMI 토론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백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백스 퍼실리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백스는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코로나 백신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중에서 코로나19 문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빌 게이츠가 앞으로 우리 세계에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테드라는
공개적인 그런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로다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오늘 토론한 문제들을 가지고 연설문을 작성해서 직접 테드 어린이 시민 연설가가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명숙, 임유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